내가 죽으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한무철의 이 한마디가 김대식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10년간 친구를 괴롭히고 사기꾼이라고 소문내고 심지어 법정에서 멱살까지 잡았던 그 남자가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나선 거예요. 내가 이식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너 그래도 내 손 놓을 거야? 그 한마디가 김대식의 귓속에 비수처럼 박혔는데요. 대답을 하려던 김대식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날 밤부터 한무철의 시간은 거꾸로 흘렀어요. 돈과 오만으로 뒤틀어버린 지난 세월이 역지생처럼 쫓아왔고 한무철은 그 시간들을 한 장 한 장 찢어 삼키듯 버티고 있었어요. 이젠 말로 안 돼. 몸으로 갚아야 끝나. 그는 그렇게 결심을 굳혔어요. 하지만 결심과 현실 사이에는 가족이 있었고 가족의 눈물과 분노가 있었어요. 이미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어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요? 의사 말 못 들었어요? 큰 수술은 위험하대요. 당신 쓰러지면 우리 집은요? 나랑 애들은 누굴 붙잡고 살라는 건데요. 한서우도 눈을 붉히며 맞섰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요? 대식 아저씨한테 그렇게 막 굴다가 이제 와서 영웅놀이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한태하는 말을 아끼다 끝내 터뜨렸어요. 아버지, 전 존경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겁나요. 제발 건강하게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한무철은 가족들을 앞에 앉혀놓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나 이번엔 영웅 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내 치부 들추는 일인데. 대식이 내가 멱살 잡고 욕했었지. 복권 당첨금 얘기 들먹였었지. 심지어 고소장까지 흔들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친구야. 내 손으로 부숴놓고 이제 와서 꼴 보기 싫다며 뒤돌아선 건 나였더라고. 이미자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우리 집 가장이에요. 당신까지 잃으면 나는 무너져요. 그 말이 처음으로 한무철의 가슴을 찢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보, 난 그동안 가족들을 명분으로 숨었더라고. 가족 뒤에 숨어 도망만 갔어. 근데 이제는 가족 앞에서 책임지고 싶어. 내가 잘못한 만큼 몸으로 갚아야 내 평생이 마무리되더라고.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당. 밤을 꼬박 새운 집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조용해졌는데요. 그 사이 병원에서는 김대식의 수치가 더 나빠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해숙은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무철 씨, 대식 씨가 오늘 넘기기 힘들 수 있대요. 그 말은 결국 이미자에게서 한 무더기 눈물을 쏟아내게 했어요. 그럼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나 허락할게요. 대신 약속해요. 끝까지 살아나올 거라고. 한무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아서 나올게. 산 사람으로 친구로. 수술 동의서에 이름을 적는 손이 잠깐 떨렸는데요. 그 떨림은 겁이 아니라 다짐이었어요.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김대식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저었어요. 무철아, 제발 그만해. 나 이렇게 가도 너 미워 안 하고 갈게. 한무철은 자꾸 허공만 보는 김대식의 시선을 자기 쪽으로 붙잡아 끌었어요. 대식아, 내가 가벼워지려고 내 마음을 가둬두고 가면 안 되지. 내가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야 끝이야. 아니잖아. 이번엔 내 순서야. 김석진이 아버지의 옆에서 숨을 삼키며 덧붙였어요. 무철 아저씨, 저는 아버지가 사는 대가로 어느 누구의 삶이 무너지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나니 사람끼리 빚이란 게 숫자로만 갚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저씨, 살아서 돌아오세요. 그럼 제가 아저씨 평생 손 잡아드릴게요. 그 사이 구치소 면회실에서는 또 다른 매듭이 풀리고 있었는데요. 최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철아, 내가 덜 나빠졌다고 말 안 할게. 근데 내가 선처해주면 사람들 다 손가락질할 거야. 너까지 욕먹게 하고 싶지 않아.
한무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 대신 너 절대 변명 없이 버텨라. 그리고 대식이 회복되면 우리 셋이서 밥 한번 먹자. 욕도 울음도 그때 하자. 그 말에 최규태는 울음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고요. 나 법정에서 진짜로 사과할게. 대식이 살아나면 그때까지 버틸게. 수술날은 잔인하게 길었는데요. 이해숙은 손에서 염주가 닳도록 기도를 했고 김미지는 절대 못 준다던 마음이 한 겹 한 겹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양손을 모아 제발만 되뇌었어요. 김석진은 수술실 문 앞에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요. 한태아와 김아진도 복도 끝에 조용히 서서 소리 없는 응원을 보탰어요. 두 개의 수술실 불빛이 번갈아 깜빡이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흰 가운의 의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김대식 씨, 이식은 성공적이에요. 간 기능 지표가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그 한 문장에 바닥으로 흘러내리던 사람들의 허리가 다시 섰어요. 모두가 고개를 드는 순간 다음 말이 들려왔어요. 한무철 씨는 수술 직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위기 상황이 왔는데요. 지금은 간신히 지표를 붙잡아 놨어요. 다만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좀 더 봐야 해요.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살려달라는 말만 남기고 모두 잠시 말을 잃었어요. 중환자실 창밖에는 밤이 일찍 내려앉았고 그 밤을 꽉 채운 건 후회와 감사가 뒤엉킨 기도 소리였어요. 처음으로 김미진이 한무철 앞에서 무너졌어요. 무철 아저씨, 제가 그때 쏟아낸 말들 다 주워 담고 싶어요. 아빠 괴롭힌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제 눈이 너무 좁았어요. 김미진은 울음을 참지 않고 고백을 쏟아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던 막말, 제가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발 일어나 주세요. 제가 대신 욕 먹을게요. 이미자도 손을 얹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못되게 말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근데 돈보다 사람을 크게 만든 건 결국 당신이었네요. 미안했어요. 당신 사람만 돌아오면 내가 평생 잔소리 줄이고 당신 말 먼저 들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기적처럼 작은 신호가 왔어요. 한무철의 오른손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고 곁에 서 있던 김석진이 숨을 삼키며 간호사를 불렀어요. 움직였어요. 진짜로 움직였어요. 의사는 잠깐 상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증 자극에 반응이 시작됐어요. 좋은 신호예요. 다만 방심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김미진은 병실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깨어나세요. 살아주세요. 제발. 일주일 뒤 한무철은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첫 마디가 어눌하게 튀어나왔어요. 대식이 살았지. 그 질문에 이해숙이 웃음을 터뜨리며 울었고 김대식이 휠체어를 밀고 곁으로 왔어요. 야, 한무철. 내가 나 살렸네. 또 너 때문에 내가 살아. 한무철은 기어이 눈을 감고 말했어요. 다행이다. 나 이제 살만한 놈 됐나 봐. 김대식이 바로 받아쳤어요. 아니, 그건 좀 더 두고 보자. 일단 살아서 나한테 밥 사. 연이어 풀어야 할 매듭은 법정이었어요. 최규태의 첫 공판이 열리던 날 방청석 맨 앞줄에는 김대식과 이해숙, 김석진, 그리고 한무철이 나란히 앉았어요. 아직 회복 중이라 휠체어에 앉은 한무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피해자 진술 질문 전에 한마디 하겠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무철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한무철이에요. 피고인 최규태는 제 친구예요. 전 이 사람이 저지른 일들에 분노했고 배신감에 눈이 멀어 더 심하게 대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놓았어요. 제가 먼저 친구의 손을. 저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성하고 스스로 법 앞에 섰고
그 과정에서 제 친구 김대식을 살리기 위해 저와 함께 버텨줬어요. 재판부 사정 참작해주세요. 엄중히 처벌하시되 사람으로 살 기회를 남겨주세요. 그 말은 법정 안의 공기마저 바꿔버렸는데요. 재판부는 정회 후 판시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피해자 측의 선처 의사, 피고인의 자수 및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해 형량을 감경해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과장 없는 음식과 과장 없는 마음이 함께 올랐어요. 김대식은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말했어요. 야, 한무철. 내가 나 살렸어. 그 사실이 자꾸 목에 걸려서 밥이 잘 안 넘어가. 한무철은 곧장 받아쳤어요. 그럼 대신 너는 나 오래오래 귀찮게 살아라. 전화도 매일 하고 또 매일 바가지 긁고. 김대식이 웃었어요. 그래, 매일 할게. 귀에 못 박히게. 김미진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아빠, 무철 아저씨 괴롭히는 건 제가 할게요. 제가 더 잘하니까요. 모두가 한 번에 웃었고 그 웃음이 오래오래 탁자 위에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김대식이 작은 종이에 단정히 적은 문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우정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돌아와 않는 걸로 갚는 거더라고요. 한무철이 그 종이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고 김미진이 그 옆에 덧붙였어요. 막말은 사라지게, 사과는 남게. 김석진은 계산은 뒤로, 밥은 앞으로라고 적었고 이해숙은 오늘도 살았어요. 내일도 살아내요를 더했어요. 네 줄의 문장이 한 식구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굵은 기둥은 누구의 간이 어느 몸에 붙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누구 곁에 붙어 있느냐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한무철의 전화가 잠깐 울렸어요. 발신인은 최규태였어요. 나 잘 버틸게. 너희들 살고 있는 소식이 나한테 약이야. 한무철은 짧게 답했어요. 버텨. 우리 밥상 빈자리 하나 남겨둘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본 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살렸어. 그리고 그 말은 다음 날 아침의 국물처럼 뜨겁고도 담담하게 식탁 위로 올라올 거예요. 누구 하나 덜어내지 않고 누구 하나 미루지 않은 자리에서 김대식과 한무철 그리고 최규태의 우정은 그렇게 다시 익어가고 있었어요.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